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요. TVN 긴급 교통정보 먼저 전하고 가겠습니다. 사고 제보가 있습니다. 수암로 수암시장에서 공업탑 로터리 방향, 공업탑 로터리 목간 1, 2차로 승용차 2대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박건식 통신원 전해 오셨는데요.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은 잘 살피셔서 안전운행 이어가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가족들의 고민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담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원장님? 네, 오늘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없는 남편 때문에 속상합니다. 남편은 평범한 공무원인데요. 저는 전업주부고요. 공무원 월급으로 내 식구가 사는 거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지만 풍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자신의 취미 생활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은 꼭 나가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고 하더니 어느 날은 덜컥 할부로 오토바이를 사왔더라고요. 해외여행도 혼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냐라고 물으면 힘들게 돈 버는데 이 정도도 못 쓰냐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전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요. 저한테 선물도 잘 안 하면서 자신에겐 마음껏 돈을 쓰는 남편, 정말 너무 얄밉습니다. 네, 오늘 이런 사연 도착했는데 자신의 취미 생활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자, 이런 남편이 고민이다 하시는 아내분의 사연이었어요. 조금 남편분이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너무너무 이기적이죠. 네. 네, 남편은 어떠십니까요? 보통은 이런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네. 내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뿐이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도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내 남편은 자기만 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선은 몇 가지를 좀 짚어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우선은, 남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제 남편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어떤 부양의 의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데 돈을 한 어느 정도를 지출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이런 체크가 필요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취미생활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이러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너무 많은 돈이 지출한다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이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가 좀 쓸게라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을 너무나 초과해서 얼마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성들은 훨씬 더 빨리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주기 이전에 어느 정도를 당신이 취미생활로 그러면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이제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용돈 내지는 취미생활로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 정도인데, 몇 퍼센트 정도를 각자 취미생활로 이렇게 좀 할애해서 쓸 수 있는지, 요런 거를 같이 좀 따져보면서 설정을 해놔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타협을 찾아서. 그러니까요. 네. 무작정 남편분에게 너무 많이 돈을 쓴다. 이게 그렇죠. 본인 혼자서 이렇게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정도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면 훨씬 더 남편분이 정말로 원장님 말씀처럼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짚어주는 게 아니고 같이 대화를 해서 정해놓는 거예요. 그거는 상호 협의하에 우리가 요 정도를 각자 취미생활로 할애해서
쓰는 비용이야, 라고, 예, 우리가 이제 만약에 1년이면 1년 예산을 가지고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정해놓으라 이거죠. 네. 그런 다음에 너무 많이 지출하면 그때는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많은 돈을 지출해서 뭐 우리가 돈을 네. 정해놓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네. 이 남편분이 하시는 행동들인데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그것도 혼자 가고요. 그리고 네. 오토바이가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오토바이를 또 할부로 사오시고 이게 약간 스케일이 크세요, 남편분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대화를 풀어갈 때 아내분의 대화가 예를 들면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 왜 그러느냐? 이렇게면 남편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비난을 받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이제 비난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도식이 있는데 그 다음 도식은 뭐냐면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 그러면 원하는 답을 우리가 찾아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나 힘들게 돈 버는데 이 정도도 못 써? 이렇게 화를 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머 무슨 남편이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전문가가 봤을 때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요런 대답이 나올 거라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무슨 생각으로 그러냐가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내셔야 돼요. 우리의 이제 생활비가 너무 지출이 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된다. 지금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는 많이 우려하고 좀 화가 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기 감정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기 이야기로. 네. 그래서 이럴 때도 이제 주어가 네. you message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제가 지난주에도 학교에서 수업을 요거를 가지고 했는데 네. I message로 그러니까 자기 감정, 생각, 느낌을 이야기하는 연습과 훈련을 시켰거든요. 학생들한테. 네. 그래야지만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뭘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남편이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정도, 나 힘들게 돈 버는데 이 정도도 못 써?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남편들의 이제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우선은 이 남편이 힘들어 하는구나라는 거를 먼저 조금 알아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것을 아내가 알아주지 않을 때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도 할 거 다 해. 이런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그럼요. 네. 네, 그런데다가 지금 아내는 또 전업주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교 대상을 그게 이제 좀 위험한 생각인데 비교 대상을 이제 주변에서는 맞벌이 아내가 또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남편이 펑펑 돈 써도 아내가 뭐라고 안 하는 또 그런 데다가 또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야 혼자서 이 가정을 다 책임져야 되고 이 어깨에 짊어진 짐,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욕구를 아셔야 돼요. 아내분들은 그게 뭐냐면 인정의 욕구예요. 인정의 욕구요. 예, 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요. 네. 여자들은 사랑의 욕구가 더 커요. 사랑해라는 얘기를 들을 때 훨씬 감정이 누그러지고요. 남자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수고했어, 당신 고마워 이 표현을 좀 자주 해줘야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군요. 예,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는 남편분께서 본인이 힘든 것을 인정받지 네.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뭐 해외여행도 혼자 가고 오토바이도 사고 혼자서 취미 생활을 이렇게 혼자서 푸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이제 그 사연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원래 자기 욕구가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욕구가 큰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제 남편은 이럴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성장 과정에서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는 경향이 훨씬 더 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결핍된 욕구, 그러니까 그 결핍된 자기 욕구를 우선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우선의 법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좀 안 돼서 조금 지나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과잉적으로 뭔가 자기 거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면서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당신이 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였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좀 많이 충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지금은 우리 형편에 이게 안 되지만 한 5년 있다가 내가 적금을 예를 들면 당신 몫으로 5만 원씩 이렇게 붓고 있어. 그거를 당신이 해보고 싶은 거를 그때 가서 이렇게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나도 당신한테 신경 쓸게.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나눠보면 이 남편이 좀 많이 누그러지고 가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은 네. 두 분께서 한번 대화로 한번 잘 풀어보시고 서로를 좀 탐색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어린 시절도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그럼요. 해보게 됐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이었습니다.